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산재 사건들 중에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끝난 후 진행된 회식 중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는 산재가 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산재가 안 될 수 있는지 그 유형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식 중 발생 가능한 산재 사건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산재 사건을 주로 조사하고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중의 경우에도 제가 경험한 산재 사건 또는 제가 처리한 산재 사건 그리고 제가 상담한 산재 사건들만 해도 아주 다양한 유형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첫째, 회식 도중에 발생한 폭행 사건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과음을 하다 보면 발생 가능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장 지시에 의한 접대 회식 참석 중에 과음으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업무적인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에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식 도중에 일방의 폭행의 경우는 아니지만 쌍방 간의 취중에 서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2차 회식 자리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져 발생한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식 중에는 주로 취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가 다발할 수 있는데 이상의 각 유형에 대하여 산재 가능성 여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 중심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식 중 폭행 사건의 경우 산재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이 경우의 핵심적인 내용은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 제공을 했는지 그리고 쌍방 폭행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최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만일 쌍방 폭행의 경우라면 사실상 일방의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감정적 원인으로 인해서 가해 행위자가 됨과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유형은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니면 업무적인 대화 도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폭행을 당한 그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로 판단해서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의 원인 제공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는가의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잘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장 지시에 의한 접대 회식 진행 도중에 과음으로 인해서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면 이 경우는 2005년도 행정법원 판례로 산재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사건의 핵심은 1차 회식과 2차 회식 그 자체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상 회식으로 접대성의 목적이 명확히 인정받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 회식이 원인이 되어서 만취 상태로 잠시 장소를 벗어나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 추락해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 추락 사망의 원인이 결국 만취 상태가 원인으로 확인되고 그 만취의 원인이 업무 관련 회식이었다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된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을 한번 설명드려 보면 업무적인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산재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단 횡단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는 경우인데 과연 산재로 처리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현재 자동차 운전자의 그 행위가 업무 관련성을 부정되는 그 경우로 운전 중 10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산재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산재 사건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대부분 산재 불성인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반대 논리나 반대 상황을 찾아볼 여지는 사건 유형별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대세는 산재를 불성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회식으로 인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만취되어서 귀가하던 도중에 택시에서 내려서 자신의 아파트로 건너가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경우, 이 경우에는 무단횡단의 그 원인이 만취라고 하는 업무상 회식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만취 상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회식 후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사고 발생 장소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무단횡단하는 제재자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의 차량 속도 등 전반적인 사건 상황을 조사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으니 무단횡단의 경우라고 해서 전부 사건을 포기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도 한번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형으로 회식 도중에 그 일방의 폭행의 경우는 아니지만 쌍방간의 치중에 서로 장난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친 경우에 산재가 될 수 있는지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회식 중 친밀감이 증폭되면서 서로 장난치다가 순간적인 과실로 일방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장난친다는 그 행위는 산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 불성인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인 사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복지법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난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적 행위로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재가 안 되지만 만약 혼자서 회식 장소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신발을 신는 도중 치중에 몸을 가누지 못해서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사적 행위라기보다는 회식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일상적 행위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서 산재로 인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식 도중 발생한 각종 사고의 경우 대부분 음주 상태와 연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회식 중 발생한 재해는 전부 자신의 음주가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산재가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산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상황별로 정밀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다 보면 산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적당한 음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불가피하게 회식 중 발생한 각종 음주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여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